겉으로는 괜찮다고 하지만 정말 괜찮은 걸까요? 왜 어떤 사람은 말 한마디 듣고도 속마음을 단번에 알아챌까요? 우리는 매일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지만 때로는 오히려 말 때문에 더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분명 웃고 있었는데 어쩐지 마음이 불편해 보였다. 괜찮다고 했지만 왠지 마음이 안 놓인다. 이런 순간 다들 한 번쯤 겪어보셨을 겁니다. 사실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오해와 갈등의 상당수는 말을 몰라서가 아니라 속마음을 몰라서 생깁니다. 말은 겉으로 드러난 껍데기에 불과하고 그 안에 숨겨진 진짜 감정은 따로 있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놀라운 건 상대의 감정을 정확히 읽을 줄 아는 사람은 말보다 먼저 표정, 말투, 그리고 눈빛을 본다는 겁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말과 행동 뒤에 숨겨진 진짜 감정을 읽는 법, 눈치가 빠른 사람이 아니라 공감력이 높은 사람이 되는 실전 팁, 그리고 감정을 읽는 힘이 인간관계에서 왜 결정적인 무기가 되는지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말보다 더 깊은 신호를 읽는 힘,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사람의 속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방법, 첫 번째는 말보다 중요한 비언어적 단서 읽기입니다. 말은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표정은 거짓말을 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미국의 심리학자 폴 에크먼이 한 말입니다. 그는 전 세계 수천 명의 표정을 연구하며 미세표정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죠. 미세표정은 말 그대로 사람이 감정을 숨기려 해도 무의식적으로 얼굴에 아주 짧게 스쳐 지나가는 표정을 말합니다. 보통 0.2초에서 0.5초 사이 너무 짧게 나타나기 때문에 훈련되지 않은 사람은 놓치기 쉽지만 이 순간이 바로 속마음을 엿볼 수 있는 결정적인 힌트가 됩니다. 가령 누군가 괜찮아라고 말하면서도 입꼬리가 불안하게 떨리거나 눈썹이 미세하게 찌푸려진다면 그 사람은 괜찮지 않다는 감정을 억누르고 있는 걸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한 회사의 면접 자리에서 지원자가 저는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순간 눈이 살짝 흔들리고 입술을 깨무는 듯한 표정이 포착됐습니다. 면접관 중 한 명은 그 미세한 표정을 포착하고 혼자 하는 업무와 팀으로 하는 일 중 어떤 걸 더 선호하나요? 라고 다시 물었고 결국 지원자는 솔직하게 혼자 하는 일에서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말과 진심은 꼭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보다 표정과 말투를 먼저 읽어야 합니다. 말보다 신뢰도가 높은 단서는 다양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죠. 1. 표정. 입꼬리는 웃고 있지만 눈이 웃고 있지 않다면 진짜 웃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2. 시선. 자주 시선을 피하거나 눈을 깜빡이는 속도가 빨라질수록 긴장이나 불안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3. 말투. 말은 평온하지만 말끝이 떨린다거나 지나치게 빨라지면 감정을 숨기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죠. 4. 손동작. 손을 과하게 움직이거나 입 주위를 만지는 등 반복적이고 불필요한 동작도 감정을 누르고 있을 때 나타납니다. 여기서 실전 팁 하나 드릴게요. 상대가 말을 멈출 때의 표정을 주목하라. 많은 사람이 상대가 말할 때는 집중하지만 말을 끝냈을 때의 얼굴은 잘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감정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 그래, 알겠어 라고 말한 후 살짝 고개를 돌리거나 눈을 피한다면 그 알겠어는 사실 감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말일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눈치가 좋은 것과는 다릅니다. 이건 관찰이고 공감이며 관계의 깊이를 결정짓는 능력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누군가의 말보다는 표정과 눈빛을 더 집중해서 본다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을 숨기고 있는지 조금은 더 선명하게 보일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진짜 마음은 말이 끝나고 난 그 짧은 순간에 드러납니다. 그걸 놓치지 않는 사람이 더 깊은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방법, 두 번째는 자주 쓰는 말의 반복 패턴 주목하기입니다. 나는 괜찮아. 그냥 아무렇지도 않아. 별일 아냐. 이 말들 주변에서 한 번쯤 들어보신 적 있지요? 그런데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정말 괜찮다면 굳이 계속해서 괜찮다고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심리학에서는 이런 현상을 언어적 방어 기제라고 설명합니다. 우리가 감정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지 못할 때 무의식적으로 특정 말을 반복하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죠. 즉, 반복되는 말 속엔 그 사람이 숨기고 있는 감정, 그리고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진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언어는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감정의 흔적을 남기는 도구입니다. 언어학자 라쿠는 사람은 말로 감정을 가리고 말로 감정을 흘린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반복되는 말은 무의식의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감정이 강하게 남아있는 부분일수록
무의식적으로 같은 말, 같은 표현을 반복하게 되거든요. 실제 사례를 보겠습니다. 한 중년 여성 상담자의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너무 무심해요. 그런데 뭐 저는 괜찮아요. 혼자 밥 먹을 때가 많아요. 괜찮아요. 익숙하죠. 생일도 그냥 조용히 지나갔어요. 뭐 괜찮아요. 처음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몇 차례 이어가다 보면 괜찮아요 라는 말이 어쩐지 애처롭게 들립니다. 반복될수록 오히려 괜찮지 않다는 걸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표현 자체가 아니라 그 표현의 빈도와 맥락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그 감정이 여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나는 괜찮아는 슬픔일 수 있고 다 필요 없어는 포기감, 나는 그냥 바보야는 자기 혐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천 팁을 드립니다. 첫째, 자신이나 타인이 자주 쓰는 말을 메모해 보세요. 혼잣말일 수도 있고 대화 속 반복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이 반복될 때 어떤 상황인지도 함께 기록해 보세요. 둘째, 왜 그 말을 반복하고 있을까? 질문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난 진짜 괜찮아라는 말을 자주 한다면 내가 이 말을 자꾸 반복해야 할 만큼 힘들었던 일은 무엇일까? 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셋째, 반복되는 말 뒤에 감정을 덧붙이는 연습을 해보세요. 괜찮아. 하지만 조금 외롭기도 해. 필요 없어. 사실은 속상했어. 이렇게 감정을 인정하는 연습을 하면 마음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이건 상대방과의 대화에서도 유용합니다. 누군가 난 진짜 괜찮아라고 말할 때, 그래, 그 말 여러 번 하는 거 보니 진짜 힘들었나 보다라고 조심스럽게 공감해주는 것. 이게 바로 속마음을 꺼낼 수 있게 돕는 지혜로운 대화법입니다. 반복되는 말은 감정의 흔적입니다. 그 흔적을 무시하지 말고 조심스럽게 읽어주는 사람이야말로 진짜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겉으로 보이는 말에만 집중합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말 속에는 말보다 깊은 내면의 감정과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누군가 자꾸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다면 그 말의 이면에 귀 기울여 주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자신이 자주 되뇌는 말은 무엇인가요? 그 안에 감춰진 감정을 이제는 조금 꺼내볼 때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방법. 세 번째는 이야기를 끝낼 때 드러나는 진심 알아채기입니다. 그냥 뭐 다 내 탓이지 뭐. 우리 주변에서 종종 듣게 되는 이 한마디. 사실 이 말만큼 그 사람의 진짜 감정을 압축해 보여주는 표현도 없습니다. 대화 도중에는 괜찮다고 웃어도 마지막 한 문장에 억눌린 감정, 자기 비하, 외로움이 몽땅 드러나기 마련이죠.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직장 동료 민수 씨는 요즘 들어 부쩍 의기소침합니다. 프로젝트 회의에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채택되지 않을 때마다 별건 아니었는데 하고 얼버무리더니 회의실을 나서며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아, 그냥 다 제 불찰이죠. 겉으로는 담담해 보이지만 바로 그 한마디가 그의 자존감이 무너져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그날 밤 민수 씨는 우울감에 시달렸고 다음날 표정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언어학과 심리학 교차 연구 분야에서는 이런 현상을 발화의 종결 위치 이론으로 설명합니다. 사람은 대화를 마무리할 때 스스로 마무리를 짓는 단어와 문장 구조를 통해 진짜 감정을 무의식적으로 표출하거든요. 또한 심리학자 제임스 페니베이커는 사람이 가장 솔직해지는 순간은 의식적으로 방어를 풀 때라고 했습니다. 방어적 자아가 잠시 내려지는 말의 종결부에서는 진짜 감정, 분노, 슬픔, 죄책감이 언어적 누출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실전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끝말에 귀 기울이기. 대화를 듣다가 상대가 마무리 발화를 할 때 표정과 억양을 유심히 관찰하세요. 말투가 갑자기 무거워지거나 목소리가 떨린다면 그게 제 탓이죠 같은 문장은 진짜 속마음을 알려주는 신호입니다. 둘째, 추가 질문으로 감정 이끌어내기. 다 내 탓이라니 무슨 일이 있었나요? 짧은 질문 하나로 방어를 허물고 상대가 진짜 느끼는 불안 죄책감을 이야기하도록 유도할 수 있습니다. 셋째, 반영적 경청 리플렉티브 리서닝하기. 지금 말씀하신 건 스스로 많이 자책하고 계신다는 뜻인가요? 이렇게 상대의 말과 감정을 다시 한번 요약해 재진술해주면 상대는 맞아요. 바로 그거예요. 라며 진짜 감정을 명료하게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넷째, 자신의 종결 발화도 점검하기.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별거 아니야, 괜찮아를 반복하며 진짜 감정을 억누르곤 합니다. 대화를 마칠 때 오늘 이야기해줘서 고마워요처럼 긍정적 건설적 마무리 문장을 연습해보세요. 발화의 종결부는 무의식적 감정이 흘러나오는 지점입니다. 그냥 다 제 탓이에요 같은 한마디야말로 심리적 짐이 켜켜이 쌓여 있습니다. 끝말 귀 기울이기, 추가 질문,
반영적 경청으로 상대가 스스로 감정을 표현하도록 도울 수 있습니다. 나아가 자신의 마무리 발화도 점검해 대화의 마지막까지 긍정과 신뢰를 전달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세요. 이야기를 끝날 때 드러나는 그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속 깊은 진실을 알려주는 열쇠입니다. 이제부터는 말보다 끝맺음을 먼저 읽어보세요.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는 능력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람의 속마음을 단번에 알아차리는 방법, 세 번째는 진짜 감정을 끌어내는 질문하기입니다. 그 말 진심이었어?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며 상대방의 진심을 확인하려 합니다. 하지만 이 질문이 오히려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라는 질문으로 바꾸면 상대방은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사람의 감정을 읽고 진심을 알아내는 데 있어 중요한 점은 바로 질문법입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사라와 민준은 오랜 친구입니다. 어느 날 민준이 사라에게 오늘 너랑 정말 재밌었어 라고 말했을 때 사라는 그 말을 듣고 조금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자주 그런 말을 하긴 하지만 그 말이 진심일까? 라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라는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그 말 진심이었어? 그런데 민준은 의외로 바로 그럼 재밌었지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사라는 여전히 조금 꺼림칙한 기분이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투가 다소 거칠고 의무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죠. 그 후 사라는 이 대화를 다시 떠올리며 질문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후 민준과 다시 만났을 때 사라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날 나랑 함께 있었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 이 질문은 단순히 진심이었어? 와는 달리 민준에게 감정을 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습니다. 그는 정말 좋았어. 오랜만에 마음껏 웃어서 기분이 좋았어. 라고 말하며 진짜 감정을 이야기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가장 큰 장벽은 방어적 태도입니다. 우리는 자칫 비판적이고 공격적인 질문을 받으면 방어적이 되며 진심을 숨기거나 감정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공감적이고 열린 질문은 사람들에게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제공합니다. 심리학자 카를 로저스는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인정받고 이해받는다는 느낌을 받을 때 진정으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감정을 비판하지 않고 공감하는 방식으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전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 말 진심이었어? 대신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상대방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질문을 던지세요. 단순히 사실을 묻기보다는 상대방이 경험한 감정을 구체적으로 묻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분이었어? 대신 그 순간 무엇이 가장 마음에 남았어? 라고 물어보면 상대는 감정의 뉘앙스를 좀 더 쉽게 풀어낼 수 있습니다. 실전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비판 없이 감정 인정하기. 질문을 던질 때는 상대방의 감정을 존중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그럴 수도 있지 또는 그때 정말 힘들었겠네라는 반응을 보이면 상대방은 안정감을 느끼고 감정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왜보다 어떻게 질문하기. 왜 그렇게 했어? 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책임감을 느끼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그때 어떤 기분이었어? 또는 그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했어? 와 같은 질문은 감정에 대한 공감적 접근을 유도하고 상대가 더 자연스럽게 감정을 드러내게 만듭니다. 셋째, 자신의 감정도 공유하기. 공감은 상호적인 과정입니다.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노력만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때 나도 조금 당황했어.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생각했어? 라고 말하면 상대방은 더 쉽게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나누기 시작합니다. 넷째, 침묵의 활용하기. 때때로 침묵도 좋은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를 이어가기 전에 잠시 침묵을 유지하고 상대가 말문을 열 때까지 기다려보세요. 이 침묵이 상대방의 감정을 자극하여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합니다. 진짜 감정을 알아차리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점은 상대방이 자신을 지지하고 이해해줄 수 있다는 느낌을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공감의 문을 여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인간관계를 더 깊고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속마음을 읽는 능력은 결코 타고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관심과 관찰력,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연습을 통해 누구나 기를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의 감정을 교차시키는 미묘한 신호들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방법들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면 그 신호들을 조금 더 선명하게 파악할 수 있는 눈을 기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자신이 말한 내용과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 사이에서 불일치가 발생할 때 자신의 진심을 잘 표현하지 못해 속으로 괴로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그들의 속마음을 정확히 읽고 공감해 줄 수 있다면 그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의미 있게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속마음을 읽는 방법을 실생활에 적용해 보세요. 어쩌면 그 작은 변화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커다란 차이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고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또 다른 지혜로운 이야기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